안녕하세요. 핑거플레이 공방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원단을 이용해 리본 모양의 카드 지갑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바탕으로 사용할 원단 2종과 안감 4온스 정도의 퀼팅솜, 15cm가량의 지퍼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배치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바탕 원단 모두 원단 안쪽에 완성선을 그려주고 시접을 0.7cm 정도로 남겨줍니다. 우선 리본부터 홈질로 바느질을 해보겠습니다. 한쪽 끝에 핀을 고정하고 홈질하시면 모서리 부분을 맞추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처음과 끝은 매듭이 빠질 수 있으니 한 번 더 바느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과 도트 원단 윗부분을 연결할 때에는 꺾이는 부분에 꼭 시치핀을 고정해 주시고 양쪽 선에 딱 맞게 바느질 해주셔야 각이 예쁘게 나옵니다. 영상 참고해서 예쁘게 바느질 해볼게요. 시접과 시접이 만나는 부분은 바느질 하지 않고 바늘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래야 바느질이 끝나고 시접을 정리했을 때 자유롭게 시접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윗부분은 이렇게 바느질 되었고요. 나머지 리본 아래 부분, 그 다음 양옆, 그 다음 위와 아래 뒷부분까지 홈질로 차례대로 연결을 해서 한 장의 바탕천으로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진 바탕천은 다림질로 시접을 정리해 볼 텐데요. 영상의 시접을 참고해서 다림질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손과 안감 위에 바탕천을 뒤집어 두고 창구멍을 남긴 다음에 둘레를 홈질 또는 반박음질로 바느질을 합니다. 이때도 처음과 끝은 매듭이 빠질 수 있으니 두 번씩 바느질 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셨다면 이제 시접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바탕 원단에 맞춰서 손과 안감을 잘라 주시고요. 그런 다음 끝이 잘 드는 가위로 손만 바짝 잘라줍니다. 이때 실이 잘리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세요.
그런 다음 모서리 부분의 지잡을 정리하고 창구멍에 완성선을 한번 접어주신 후에 뒤집어 줍니다. 겸자가위나 뾰족한 걸로 모서리 부분을 꼼꼼하게 빼주세요. 이번에는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바느질 해볼게요. 실을 한 가닥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바느질이 끝나는 지점보다 몇 땀 전에서 공구르기를 시작해 줍니다. 그래야 틈이 벌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바느질이 됩니다. 혹시 뒤집다가 나온 실 매듭이 있다면 바늘로 밀어 넣어가면서 바느질 해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질 거예요. 바느질 후에 매듭을 짓고 나서 매듭은 꼭 숨겨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훨씬 깔끔하고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퀼팅 라인을 그어 보겠습니다. 우선 완성된 원단을 반으로 접어 중심을 표시해 줍니다. 그런 다음 중심선을 기준으로 1.5 간격으로 퀼팅 라인을 그어줍니다. 그런데 꼭 영상처럼 퀼팅 라인을 그을 필요는 없어요. 더 간단하게 리본만 부각시켜도 되고 무늬를 넣어서 바느질 해주셔도 좋습니다. 나만의 퀼팅 라인을 그어 예쁘게 바느질을 해볼게요. 우선 기본 퀼팅으로 중심선부터 바느질하고 그 후에 리본도 홈질로 바느질합니다. 그런 다음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모두 홈질 한 가닥으로 예쁘게 반질 해줍니다. 이때 안감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한 번씩 뒤를 봐가면서 바느질 해주세요. 퀼팅이 끝나셨다면 이번에는 지퍼가 닿는 윗부분을 실 두 가닥 홈질로 바느질 해볼게요.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좋은데 굳이 제가 바느질을 한 이유는 바이어스가 없기 때문에 퀼팅 후 혹시 밀려나온 안감도 정리하고 스티치로 모양도 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죠. 자,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네요. 그 다음 지퍼를 달아 볼 텐데요. 우선 바탕을 반으로 접어 수성펜으로 양끝 1cm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지퍼는 표시한 1cm 부분을 뺀 나머지만 바느질 해줄 거예요. 지퍼는 15cm로 준비했는데 바느질 해보시면 지퍼가 조금 길 거예요. 5cm 단위로 보통 지퍼가 나오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남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지퍼를 그대로 바느질해서 사용하시거나 잘라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대로 바느질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퍼를 열어 1cm가 표시된 부분에 지퍼의 끝을 위치해 줍니다. 이때 지퍼의 끝부분은 사선으로 접어서 숨겨주시면 되고요. 영상 참고해서 지퍼를 바느질해 볼게요. 실은 2가닥으로 준비했고요. 지퍼 바느질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실을 절대 당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퍼의 날개 부분은 얇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을 너무 바짝 당겨주시면 나중에 완성했을 때 지퍼가 물결 치듯이 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당기지 않는 선에서 실이 들뜨지 않게 바느질 해줍니다. 혹시 이게 힘드시다면 실 한 가닥으로 바느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퀼팅 실은 코팅 실이라서 생각보다 단단하고요. 그래서 쉽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마지막 1cm쯤에 도달하면 지퍼를 자연스럽게 옆면 쪽으로 꺾어서 바느질을 해 나갑니다. 지퍼 부분이 너무 옆선에 딱 맞게 바느질이 되면 옆선 공구르기 하실 때 지퍼 부분을 숨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살짝 안쪽으로 바느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퍼를 고정하지 않고 그냥 바느질을 했지만 처음에는 위치 잡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집게로 임시 고정을 해주시거나 시침핀 등으로 미리 고정을 하신 후에 바느질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바느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퍼가 위치에 맞게 바느질 되었는지 한번 닫아서 확인해 보시고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지퍼를 열어 뒤집어 볼게요. 지퍼의 끝부분을 감침질로 고정해 줄게요. 이 부분을 고정해 주셔야 지퍼가 움직이지 않고 깔끔해요. 감침질이 끝나셨다면 바탕이 보이도록 뒤집어 줄게요. 이제 옆선만 공구르기 하면 카드 지갑이 완성됩니다. 공구르기는 실 2가닥으로 안감끼리 먼저 공구르기를 한 후에 끝에서 위로 올라올 때는 바탕 쪽으로 바늘을 빼서 촘촘하게 공구르기 합니다. 공구르기도 첫 부분은 사용하다 보면 바느질이 터지거나 벌어질 수가 있어서 2번 또는 3번 정도 바느질을 한 후에 아래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감 공구르기는 바탕보다는 조금 크게 바느질 해주셔도 괜찮아요. 바탕끼리 공구르기 할 때에는 촘촘하게 안감이 보이지 않도록
가지런하게 바느질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공구르기를 해줍니다. 드디어 카드 지갑이 완성되었어요. 얇고 간편해서 카드 몇 장 넣기에 좋은 사이즈로 만들어졌어요. 가볍게 들고 다니시기 딱 좋을 거예요. 수성펜 자국은 사용하시기 전에 꼭 지워서 사용해주세요. 바로 지우지 않고 두면 나중에 변색이 되면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도안을 조금 줄여서 만들면 예쁜 동전 지갑으로도 만드실 수 있어요. 두 가지 도안 모두 블로그에 올려줄 테니까 용도에 맞게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